인공지능이 이미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졌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다뤄볼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한 연구팀이 제기한 아주 흥미로운 주장인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네, 바로 이 문장입니다. AGI를 만들려는 오랜 숙제는 이미 해결되었다. 정말 대담하지 않나요?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요. 철학, 머신러닝, 언어학 같은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내놓은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문장만으로도 와, 이거 그냥 넘길 얘기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럼 정말 그런지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죠. 이렇게까지 대담한 주장을 하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이 연구팀이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결론까지 내렸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실현된 비전? 이 논쟁이 사실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유명한 앨런 튜링의 아이디어부터 지금의 이 첨예한 대립까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기계가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 무려 1950년에, 그러니까 반세기도 훨씬 전에 앨런 튜링이 던졌던 이 근본적인 질문 말이죠. 근데 이게 더 이상 상상 속의 질문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눈앞에 현실이 됐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정말 재미있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 숫자를 한번 보세요. 한쪽에선 튜링 테스트를 해보니까 무려 73%가 AI를 인간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을 보면 정작 이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76%는 아니 아직 AGI는 멀었다고 말하는 거죠.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똑같은 걸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범용지능의 재정의. 방금 본 그 인식의 차이 있잖아요. 저자들은 이게 AI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뭐냐? 바로 우리가 지능이라는 단어의 뜻, 그 정의부터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정의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용지능이 대체 뭘까요? 우리가 AGI 하고 말은 하지만 사실 다들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이 제각각일 수도 있거든요. 저자들은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에 하고 먼저 우리가 AGI에 대해 흔히 가지고 있는 오해들부터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보통 AGI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떠올리죠. 완벽해야 하고, 세상 모든 걸 다 알아야 하고, 또 인간이랑 비슷해야 하고, 아니 아예 인간을 훌쩍 뛰어넘는 초지능이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요. 근데 잠깐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기준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있나요? 단 한 명도 없죠. 바로 이 지점, 이 너무 높은 잣대 때문에 우리가 AGI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저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새로 제시하는 정의는 이렇습니다. 여러 분야에 걸쳐서 충분한 수준의 폭과 깊이를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충분함이죠. 기준을 저 멀리 신의 경지에 둘 게 아니라 바로 인간이라는 현실적인 기준점에서 다시 보자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파트, 증거의 연속입니다. 그럼 이 새로운 정의에 따라서 저자들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AGI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하는지 그 구체적인 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저자들은 AGI가 있다,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 건강이라는 개념처럼요. 우리가 혈압 한 번 재고 이 사람은 건강하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죠. AGI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시험으로 합격, 불합격을 나누는 게 아니라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들이 제시하는 게 바로 이 3단계 프레임워크입니다. 첫 단계는 기본적인 학교 시험이나 대화 같은 튜링 테스트 수준이고요. 두 번째는 올림피아드 수상이나 박사 시험 문제풀이 같은 전문가 수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인간을 뛰어넘는 초인적 수준이죠. 어때요? 이렇게 단계별로 보니까 AI의 지능을 좀 더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바로 여기서 저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 나옵니다. 뭐냐면 현재 LLM들이 이미 1단계와 2단계, 즉 트링캐스트 수준과 전문가 수준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냥 말 좀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 전문 분야에서 이미 인간 최고 전문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능력을 보여줬다는 뜻이니까요. 물론 에이 설마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당연히 반론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네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그 회의론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반론들은 뭐가 있고 저자들은 거기에 또 어떻게 답하는지 한번 보시죠.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비판일 겁니다. 바로 그거 그냥 확률적인 앵무새 아니냐는 거죠. 진짜로 뭔가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훈련 데이터에서 본 패턴을 그럴듯하게 따라하는 것뿐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저자들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LLM이 이전에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수학 문제를 풀어냈다는 거예요. 심지어 코딩을 가르쳤더니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1번 추론 능력이 향상되는 그런 교차전이 현상까지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앵무새 흉내내기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죠. 자, 두 번째 반론입니다. 걔네들은 글자만 알지 진짜 세상을 아는 건 아니잖아. 즉, 월드 모델이나 진정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이건 역시 저자들은 반박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예시가 있는데요. LLM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유리컵을 떨어뜨리면 깨지는데 만약 유리컵 대신 푹신한 베개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 그럼 LLM이 정확하게 안 깨진다고 답을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텍스트만 배웠는데도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나름의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반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몸이 없는데 무슨 진행이냐는 주장입니다. 신체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글쎄요, 이건 좀 인간 중심적인 편견 아닐까요? 이게 저자들의 생각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스티븐 호킹 박사님을 보면서 신체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분의 지능까지 의심하진 않잖아요. 만약 우리가 언젠가 몸이 없는 외계 지성체와 만난다면 그들이 지능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운동 능력과 범용 지능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의 주장을 쭉 따라와 봤는데요. 만약 이 저자들의 말이 전부 사실이라면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저자들은 정말 강력한 한 문장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최선의 설명으로 추론해 볼 때 우리는 지금 높은 수준의 AGI를 목격하고 있다. 튜링이 상상했던 바로 그 기계가 마침내 도착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이게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라는 거죠. 이게 그냥 학자들끼리 하는 말싸움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AGI가 정말 왔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사회 전체가 움직여야 하거든요. AI 기술에 대한 정책부터 앞으로 닥칠지 모를 위험 관리, 심지어는 마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까지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약 AGI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인류는 이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